네, 이어서 세 번째 강의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부산동성고등학교의 신민걸 선생님께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학교 운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동성고등학교 신민걸입니다. 어, 일단은 제가 화면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고 있고, 지금 뭐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겠지만, 아까 그 사람 맞습니다. 아까 그 사람 맞고요. 어,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우선 동과학견제 연구학부 운영의 실제로서, 제가 그 TF1으로 같이 했었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학교의 연구학교 운영, 작년에 운영 사례를 발표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걸 고민하다가 작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요 저희 학교의 발자취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작년에 2019학년도 12월 31일 날 종업식을 했습니다. 고교학점제 확전 환경 개선 사업 공사를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2달 동안에 걸쳐서 하기 시작했는데 마음과 같이 지금 꼭 환경 개선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계신 학교도 있지만 마음 같지 않은 학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고 결국은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그 코로나가 결국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 정말 큰 불행이지만 조금 이 시간을 벌어주게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마무리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용 온라인 수업 말로만 듣던 또는 설마 했던 일들이 실제로 3월 10일 날 공문이 접수되면서 일어나게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대비를 들어가게 되는 즉 연구학교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코로나 관련 대비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제 우리 관리자분들과 이제 뭐 선생님 부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결국은 그날 바로 이 공문의 취지에 맞게 팀들을 통한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수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가 야나와 연수 즉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러한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킨 연수를 1차, 2차에 걸쳐서 바로 온라인으로 그 다음 날부터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 실시간 온라인 연수, 온라인 디디막습을 통해서 3월 30일 날 첫 수업을 하게 되었고 이게 저희 학교가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단순합니다. 하우에버가 뭐라고 무슨 뜻이죠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고 학생들이 스피커로 답을 해줬다는 이게 신기해서 기사가 나오는 게 3월 달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고 나서 결국은 4월 2일 날 전체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하고 저희는 이때부터 계속해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시간표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신문에서도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신문사에서 저희 좋은 자료를 쓸 테니까 가져갔는데 제목은 이렇게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당할 선생님한테는 되게 미안했는데 아무튼 우려 섞인 시선들도 많았고 이러한 속에서도 결국은 4월 9일 날 3학년으로부터 첫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 하는 모습을 담당 교사가 수업하는 모습 그리고 그 담당 교사 수업 듣는 학생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모습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저희는 또 이제 연구학교 활동을 하면서 등교계약도 하고 이제 7월 15일 날 이게 3월 달, 4월 달에 있어야 될 환경저수 시범학교 구축일을 7월 달에서야 겨우 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는 이제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이 이후로 2차, 3차에 걸친 대유행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레벨 D 방호복을 전 처음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레벨 D 방호복을 그 힘든 걸 입고 들어가고 실제로 쓰러지는 어지러움증을 호소한 선생님들이 있을 만큼 힘든 시기를 거쳐
지금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학교를 제대로 봤을 때 사자성어로 설상가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구학교도 과제도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도 극복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일을 정말 험난하게 거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연구과제는 총 4가지 연구과제가 있었습니다. 학생 과목군 선택과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그 다음에 진로 지원, 학생 중심 평가, 그 다음에 교사 업무 활용 및 개선 및 전문성 증진인데요.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주로 연구과제 1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이창수 교장 선생님, 그리고 부위원장으로서 김대영 교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무부장 선생님, 그리고 밑에 여러 선생님들이 태스크포스로 운영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열심히 해왔던 성과를 이렇게 교육부 장관 기관부창으로 보답을 받은 것 같아서 나름 기분은 좋았습니다. 같은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되었고,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내용은 올해 이 기관부창을 받았던 이 올해의 연구 사례를 여러 선생님들과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연구과제로서 학생 선택과 과목 선택과 확대를 위한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과제 1을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학생 과목 선택과 확대를 위한 선택형 교육과정인데, 요 내용들, 실천 내용들 6개의 실천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학교의 역량 내에서 가능한 다양한 교과 편성이 첫 번째 주안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능한 다양한이라는 건 결국은 전문교과 1, 2와 같은 과목들까지도 학교의 수업 내용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었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목 선택과 실질적 보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이라는 건 학생이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이러한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학교 구성원들의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학생이 선택을 한 것들을 지지할 수 있는 시간표 편성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필평가 시간 운영에 대한 이야기로 이러한 연구과제 1을 요약해 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적 개설 범위의 설정입니다. 교과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과석 과목의 예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1, 2 과목 중에서도 학생들의 선호,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과목들을 선발하고, 그것들을 가능한 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이 건설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다구른 교육과정부터 모델학교부터 오면서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과목에 대한 연습을 미리 해왔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3년간 학업대 개설에 근거한 교과목 개설 가능 범위를 여러 수장 선생님과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과목 개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저희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2018년은 선도학교 1년 차였고, 두 번째 2019는 연구학교 1년 차, 그리고 2020작년은 연구학교 2년 차입니다. 그랬을 때 연구학교 1년 차에서 선도학교 1년 차에서는 전체 43과목이 개설이 되었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58과목을 개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흰색은 이미 편성되었고 실제로 과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가면서 과목의 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목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이창현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이제 다교과 교사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냐면, 결국은 동일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단위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편성됐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과목 교사를 늘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연단위 편성이 된 과목들을 과감하게 학기 단위 편성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단위 된 과목 편성과 연단위 된 과목과 학기 단위 편성된 과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과목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과목들을 2019년도에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번 학기에 운영될
2020년 입학생의 2학년 과목, 그리고 2019년 입학생의 3학년 과목이 이제 이번 학기에 개설될 과목인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고교 연계 한 과목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인근에 있는 동고와 함께 일과 중 공동 교육 과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과 중에 학교 간의 공동 교육 과정으로서 각각의 한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이번 학기에는 2학년의 경우 33과목, 3학년의 경우에는 49과목이 구성되게 진행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이런 다양한 교과를 편성할 수 있게 된 건 아까 봤던 그런 단계를 거쳐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2020학년도 3학년 과목 편성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전문교과라든지 이러한 전문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설이 되어 있고, 진로 과목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한 미술사라든지 일본회화 같은 전문적인 진로 과목들도 적극적으로 편성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그 과목이 프로그래밍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국가 2의 프로그래밍 과목까지, 그리고 일반 선택에서는 연극 과목을 통해서 하는 등 여러 가지 학생들의 수요가 있고 그것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과목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 과목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상시 협의체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태스크포스 팀으로 운영이 되었고, 이분들께서 결국은 진로 코칭이라든지 진로 탐색 플랫폼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찾고 그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와 조력을 아끼지 않는 게 이 교육과정팀의 운영의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기준으로, 작년 2학년 기준으로 선택과목 조합 수가 총 61개의 조합이 1학기 때 나왔고 2학기 때 111개의 조합이 나왔습니다. 즉 전체 학생이 156명인데 선택 과목들의 경우의 수가 111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150명 기준으로 선택 과목의 유형이 무려 142개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전체 조합 중에 89.3%가 자기만 다른 학생과 완전히 다른 과목 선택의 유형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던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교육과정팀의 운영들이 결국은 다양한 교육과정의 선택, 그리고 그것들을 지지해 나가는 것으로 결과로 도출되었다고 보시면 수 있겠습니다. 2021학년도에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아까도 봤다시피 이 두 단위 학년 단위 편성에서 학기 단위 편성으로의 변화, 그리고 과목의 효율화 과정을 거쳤고,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과목이 줄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러한 어떻게 보면 퍼센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죄송합니다, 2021년도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이러한 선택 과목 조합이라든지 선택 과목 유형,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125개의 유형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석을 해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선택의 다양성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과목 유지에 집중 현상이 뚜렷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심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에서 비수능 과목의 깊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중하위권 학생들은 기초교과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교과 이전에 이게 쉬운지 안 쉬운지 학습의 용이성의 선택의 기준이 되면서 과학 탐구 교과 대비 사회 탐구 교과의 집중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로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편리함, 그리고 수능이라는 이러한 현실적인 장벽이 이 과목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번 학기 2021학년도에 과목 선택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선택에 거듭되고 선택의 결과가 나오면 날수록 과목 선택의 다양성이 위축이 됩니다. 등급, 상대평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등급의 불안감으로써 소인수 과목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속에서 결국은 폐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작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없어지는 과목들을 살펴봤을 때 많은 과목들이 결국 소인수 과목으로 배정이 됐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러한 선택을 위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걸 잠깐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대로 선택을 했는지 여부를 결국은 담임 선생님이 눈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과목 선택이 제대로 잘못되어 버리면 그 자체가 결국은 과목 편성이라든지 반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강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엑셀을 통해서 이것들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그러한 지지와 조력을 받았고 과목을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간표로 구현되지 않으면 결국은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표 편성의 목표는 그 32단이라는 한정된 시간 또는 30단일 수도 있겠죠. 한정된 시간 동안 공강이 없이 다양한 과목 선택을 보장할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짜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시간표를 지금 어제 3년째 담당하면서 항상 나가면 특히 이러한 교과학점제 연수 나가면 항상 싸우는 거죠. 도대체 이러한 많은 경우의 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짜보면서 느낌이 조금 생각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교 2020학년도 3학년 1학기에 150명이 이제 있습니다. 필수 2과목입니다. 그리고 구양은 5개 중 택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율 29개 중 택 6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되면 학생은 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고 시간표의 경우의 수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결국은 학생의 수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경우의 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많은 계산을 해서 나오는 그 엄청난 경우의 수를 맞추는 시간표가 아니라 학생의 상황을 보고 학생의 선택 과목에 편성된 과정을 보고 그거에 맞는 시간표만 만들어주면 되고 그것들을 이제 이런 시간표 편성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선택 과목을 통해서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노구에서도 잠깐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긴 한데 저희 학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일찍이 결국은 제가 편하자고 이건 시간표 관감자가 결국은 어려운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결국은 필수 과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선택 과목화 시켜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동을 재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재작년 그리고 작년 올해 역시 완전 이동으로 수업 방식으로 결국은 이 복잡한 이 시간표 편성을 복잡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완전 이동형 시간표는 지금 요 부분 이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필수 과목의 이동 수업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을 결국은 모든 학생들이 선택한 선택 과목으로 인식을 시켜서 그것들을 이동화시켜서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목을 행정반 학급 친구들이 같이 듣는 수업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야만 시간표가 나오는 정도로 복잡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월요일 날 다시 또 연수를 이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연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 드리도록 하고 이제 지필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시간표를 짰지만 결국은 지필평가가 무지막지해진다라는 겁니다. 36과목을 어떻게 시험을 치느냐. 물론 시험 안 치는 과목들도 있겠다 하더라도 20개가 넘는 그런 과목들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고 결국은 필수 과목들은 1시간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택 1과목은 중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시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요 과목들은 3시간 만에 시험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이 총 29개고 택 6이었기 때문에 이 29개 과목을 일일이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학교 연구부장 선생님이랑 협의해서 고민해서 내는 얘기가 과목 간 중복 신청자가 없다면 해당 과목은 동시에 시험을 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시한 수업 가나다는 결국은
이 과목들 간에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시험을 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전부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그룹을 만들어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핑을 했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36개의 과목을 며칠 만에 해결을 했냐면 5일 16시간 만에 시험을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기말고사를 보시면 되겠는데, 기말고사 실제로 시간표였고 16시간이 걸렸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3과목짜리 시간, 이렇게 3과목이 같이 쉬는 것들, 그런 또 이쪽에도 3과목이 같이 시험 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3과목이 생명과학, 지구과학, 사회문화라는 과목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 3과목들끼리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같이 시험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목의 다양성만큼이나 시간이 많이 쓰이지 않고 지필평가를 실 수 있는 방안은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서 저희는 시간 평가도 운영을 해 나갔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학교에서 결국 선택에서부터 결국 평가에 이르는 전체 고교학점제의 학생들 선택권을 보장을 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 과정에서부터 평가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교사 전문성 증진을 위한 야나와, 즉 우리는 공동체 의식으로서 노력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과목 교육, 아까도 얘기했던 첫 번째 이 다과목 지도 교사 지원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 역시도 이제 다과목을 하는 과목의 입장에서 결국은 시간표 편성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그리고 과목별과 시간표 편성의 여러 가지 원칙 중 하나가 여러 학년을 걸침으로 인해서 지필평가를 내는 과목 수를 많게 하지는 말아달라고, 즉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시수 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과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표 편성에서부터, 그리고 학년 배당에서부터 일단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문적 한수 공동체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고사 동영상 연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동영상을 통한 이런 온라인 수업 역량을 기르는 연수고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실시간 온라인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나와 교원 역량 강화, 직무 연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외부 강사에 의존한 기존 연수 방식을 탈취해서 역량 있는 본교 교사를 활용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년도에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지자는 전체 공동체 함께 노력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멀티미디어 기기 활용이라든지 MBTI, 파워포인트, 진로 선택 과목의 대입 반영까지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었고, 이것들을 학교 내에서의 역량을 가진 선생님들이 진행을 함으로 해서 학교의 역량을 높여나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는 1년 동안 연구 과제를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 가겠습니다. 밥 먹다 정말 체하는 줄 알았고요. 이거 하여튼 전화도 많이 오고 너 왜 이래 머리가 더 이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고생하는 만큼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고생하는 만큼 이제 고진감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모두들 열심히 하는 만큼 결국은 결과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 한 사람 또는 그 태스크포스 팀의 일부의 교육학점제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 당장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이 과목을 선택하고 이것들을 실제로 들어야 하는 학생들까지도 의 의견도 반영해주고 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고교학점제 운영이 되길 바라면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